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이 되게 많은데 과표가 3천억이 넘게 버는 회사가 솔직히 몇 개나 있겠어요. 완전 초대기업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구간을 만들게 되면 갈라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야, 돈 많이 버는 사람 나머지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이 나머지한테 이렇게 환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을 다 없앴습니다, 윤석열이.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7월 21일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대기업들에 적용되는 최고 구간을 인하를 했어요. 원래 25% 세율 구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은 3%의 혜택을 본 겁니다. 뭐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기업 감세냐고 한다면 맞습니다. 대기업 감세를 한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애초에 이 25%나 22% 구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걸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앤 거예요. 이게 2009년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구간이 원래 두 개밖에 없었어요. 2억 밑으로는 그냥 10% 내고 2억이 넘으면 그냥 20% 내라. 그냥 이게 다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제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구간을 세분화해가지고 대기업들만 야, 너들은 돈 많이 버니까 돈 더 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22%였는데 25%까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3천억 초과 구간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이 되게 많은데 과표가 3천억이 넘게 버는 회사가 솔직히 몇 개나 있겠어요. 완전 초대기업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구간을 만들게 되면 갈라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야, 돈 많이 버는 사람 나머지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이 나머지한테 이렇게 환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법을 다 없앴습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이걸 대기업을 감세해줬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애초에 이게 왜 대기업만 돈을 이렇게 많이 내게 해놨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럽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제 소득이 이전이 되잖아요. 뭐 급여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개인한테 이전이 된다면 소득세율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1차적으로 그냥 세금을 그냥 부과를 하는 겁니다.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안 좋은 영향밖에 안 끼쳐요. 그리고 또 추가로 봐야 될 게 있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2억 원 이하는 10%여서 2천만 원 세금을 냈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이 2억 원 이하가 없어졌고 5억 원 이하 뭐 중소 중견기업 10%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과표 5억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득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2억에서 5억까지는 20% 세금을 내다가 10%로 바뀌었으니까 대부분의 법인들이 이득이에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세율이 20%인 겁니다.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는 법인이 할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하고 소득세를 많이 내면 됩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근데 그 소득세를 내기 싫어가지고 이 법인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박수홍 지방, 박수홍이 그 주주로 있는 라엘 법인이 그렇습니다. 박수홍이 왜 법인이 취득을 했을까요? 부동산이 그 상가가 8개인가 있잖아요. 그 박수홍이 주인이잖아. 그걸 8개를 왜 법인으로 취득했냐고. 왜냐면은 그냥 세금 적게 내려고 법인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엘 법인이 여기 대상이 됩니다. 라엘 법인이 만약에 작년 같으면 과표가 2억이었다고 쳐요. 그럼 10%에서 2,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 지방세까지 해서. 근데 이번에는 2억 원이라도 하더라도 22% 내야 돼요. 4,40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한테 좀 철퇴를 가하는 저는 추가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로 볼 게 있는데요. 원래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청년일 경우에 중소기업 수도권이면 1,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한 명 고용을 하면 세금에서 1,100만 원 까줘요, 법인세에서. 근데 그걸 이제 1,4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이 청년의 연령 범위가 원래는 29세였는데 34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청년이 돼요. 아니 그 군대까지 포함되니까. 이 부분은 사실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볼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세워준 그런 정부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이렇게 좀 챙겨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금 감면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게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라고 해서 이게 실무에서는 그냥 미환류 소득 법인세라고 합니다. 보통은 법인이 돈을 벌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악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네가 잉여금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사실 이 잉여금도 옛날에 법인세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 잉여금을 투자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급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경제가 돌 거 아니야. 돈을 써. 이런 법입니다, 이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법이었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만든 지 꽤 오래된 법이에요. 한 15년, 16년에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기업에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걸 없앤 건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법은 다른 나라는 없거든요, 잘. 그리고 이게 2021년 말에 상장 주식, 이 대주주 관련해서 3억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투자자고 NH투자증권 이런 데서 그냥 거래를 합니다. 근데 3억을 거래를 하게 되면 이익이 나면 20%의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악법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주식을 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안 하게 되지. 이거를 아예 뭐 박살을 냈습니다. 지분율은 그냥 삭제를 해버렸고, 보유금액 100억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릴 일반 투자자는 이제 없을 겁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주식거래 같은 거, 거기서 중요한데, 원래 이제 이득이 나면 이게 세금을 내지는 않았어요. 상장 주식이니까 안 내는데, 대신에 이제 증권거래세를 냈잖아요. 그걸 이제 증권거래세를 아예 없애고, 이득이 날 때만 세금을 내자.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게 제일 주였어요. 근데 지금 뭐 금융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 2년 유예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세금을 내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2년을 늦췄습니다. 이것도 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은 소득세 얘기를 잠깐 할까 하는데, 소득세가 지금 바뀐 데를 제가 줄을 꺼놨거든요. 6% 구간이랑 15% 구간, 24% 구간에서 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금액을 다 계산을 하면 대략 한 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밑에 개정 이후에 이제 서민이랑 뭐 중산층 세부담 완화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서 내가 1억을 넘게 벌더라도 이 60만원 혜택은 받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세 감면 효과가 사실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급여 소득자들은 이 24% 구간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연봉 5천만원 이상이면 두당 60만원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세금 감면 혜택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소득자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소득자라고 딱 생각나는 건 저는 박수홍이 떠오르거든요. 박수홍이 이제 형이 보험, 그러니까 연금보험 같은 거 들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매달 뭐 한 300에서 한 500만원씩 받을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지가 취소했긴 했지만, 만약에 한 매달 300만원 정도를 받으면 1년이면 3,600만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줄 거는 거 왼쪽 보시면 이게 1,2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이걸 적용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분리과세가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로. 이런 것도 되게 좋죠. 연금 소득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뭐 박수홍은 뭐 받을 수 없겠지만. 이거 퇴직소득세를 부담을 했는데 원래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는데 이게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마지막 줄 20년 초과를 보시면요, 왼쪽은 120만원에다가 이제 근속연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오른쪽이 이제 바뀐 건데 300만원에 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월 300만원 받는 사람 같으면 그냥 세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20년 근속을 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120만원이 300만원으로 증가한 거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제 앞으로 퇴직소득세를 거의 내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또 박수홍이 생각나네요. 박수홍이 이제 라일법인에서 한 20년 근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2023년부터 아마 적용이 될 건데 2023년에 퇴직을 했다면 뭐 세금을 진짜 별로 안 냈겠죠. 형이 원래 그 퇴직 쪽으로 이렇게 박아놨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지가 알아서 퇴직을 했을 테니까 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종부세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율만 바뀐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주택 수에 대한 거, 그거를 바꿨네요. 이건 그 전부터 바꾼다고 했으니까 사실 뭐 주택 수를 바꾼 건 뭐 나름 장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